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시기가 5살에서 6살입니다. 요거는 만 5세, 6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되풀이 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린이가 처음에는 젖을 빨다가 나중에는 3살 정도 되면 또 변을 보는데도 관심을 쏠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젖을 빠른 데서부터 변을 보는데 관심을 쓰다가 만 5세 때, 5세, 6세는 무엇에 관심을 쓰게 되나요? 남근. 자기의 남근에 관심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남근에. 맞아, 우리말로 하면 꼬치에. 그래서 유치하나마 이 시기에는 성적 쾌감이 있다고 그래요. 어른이 느끼는 그런 성적 쾌감은 아니지만은 유아라도 유치하나마 성적 쾌감에 해당되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남근기라고 하는 것은 익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요 남근기. 요게 아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요때 일어나는 일과 오늘 강의와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시기에는 유치하나마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성적인 쾌락을 유아의 최초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나요? 예? 예? 남자 유아의 최초의 대상은 예, 최초의 이 쾌락을 얻기 위한 대상은 그런 5살이나 6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하자면 마음으로 유치하나마 성적인 쾌감을 느끼려 하고 유치하나마 어머니에게 대상을 생각하면서 다른 의미에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대상을 뒷집의 삼순이나 또 길 건너에 있는 또순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생각을 집착하게 되는데 그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아버지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나요? 자기에게 어떻게 여겨지게 됩니까? 예? 아버지에게 경쟁자 또는 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살, 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유치하나마 그렇게 어머니가 가까이 있고 싶은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들어오니까 모자를 쓰고 그렇죠? 안 들어오면 또 좋은데 들어오긴 들어오거든. 언제 들어옵니까? 예? 밤늦게 들어오죠? 밤늦게 새벽닭이 울 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사우디 갔다 하면서 몇 달 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오거든. 들어오니까 아버지를 갖다 경쟁자, 적으로 보고 아버지를 갖다가 증오하게 된다고 그래요. 경쟁자가 나타나면 누구나 증오하니까. 동물도 보면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데 딴 동물이 오면 어떻게 되죠? 싸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러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한판 쇼부를 해야 될 판이 생기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5살짜리가 못 이기죠? 그래서 어떻게 느끼자 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피해의식을 느끼게 된답니다. 내가 그런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럼 보복을 어떻게 하나? 5살, 6살짜리가 유치하나만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어떻게 보복한다고 생각합니까? 벌을 세운다고 봅니까? 손을 들고 하루 종일 서서라 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예? 자기의 남근을
거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세.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한 물건을 자를 것이다. 곧 못하게 자를 것이다. 그래서 거세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카스트레이션 앵자이어티. 거세 불안이 오는 것이다. 물론 프로이트가 발견한 위대한 업적이고 이런 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나. 나도 40년 전에는 이런 소리가 있을 수 있나. 프로이트 책을 번역은 내가 그때 했어요. 이과대학 때 번역을 해서 이론은 알고 했지만은 이런 망측한 생각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세브란스에 있을 때 환자를 보고 여러 한국 환자를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세계학회가 교토에서 열려가지고 그때 한국은 이런 아이들이 없다. 이런 쌍놈은 없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그거는 틀린 소리를 한 겁니다. 다시 모르만 용기가 있어요. 40년 전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한국이 미국 2배, 3배 이상 더 많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거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겁이 나니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하죠? 죽을 죄를 지어도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래도 처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굴복을 아버지에게 해서 절대 그런 나쁜 생각을 안 가질 것이다 해가지고 위에 말한 그런 나쁜 생각을 단념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가 아버지에게 절대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 않겠다 하다가 또 생각해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기왕이면 나는 힘이 없지만은 아버지가 보니까 집에서 큰 소리도 치고 또 와가지고 밥상 가져와 하면 어머니가 또 쫓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명령을 하면 어머니가 듣고 이래 하니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물건이거든.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도 차라리 저 사람처럼 되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닮게 되는 것입니다. 닮기. 동일시 현상을 이걸 갖다 동일시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 번 들은 강의지만은 이 얘기지만 한 번 더 들어보면 아버지를 닮기. 동일시 현상. 동일시 현상.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아버지처럼 저래 하자. 아버지와 같다. 이런 닮는 현상이 오는데 이걸 동일시 현상이라 그러고 이렇게 아버지를 닮음으로 해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이러한 5가지 단계인데 좀 세분하면 5가지 단계를 통하여 유아는 아버지를 닮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시하는. 이 계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돼요. 나중에. 그런데 아버지를 닮게 되면은 첫째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태가 생겨납니다.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는 행태가 생겨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른이나 사장이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래 하죠. 순종하는 게 생겨야 돼. 이 순종처럼 살아가는데 좋은 게 없어요. 순종 못하는 사람 치고 잘 살아가는 사람 난 못 봤어.
늘 전에도 말했지만은 성산문이 이래 순종 안 하는 사람 다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거나 또 회사에서 쫓겨났거나 또 동업자가 가버렸거나 일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아신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도 여자들 이름에 무엇이 많나요? 순자가 많아요. 순자가 많죠. 이 순종 잘하라고 붙인 겁니다. 부모들이. 무슨 수입니까? 예? 달순이 또 예? 말순이 예? 갑순이 인순이 또 이런 순자가 많아요. 그건 부모가 너가 앞으로 우리가 엎드려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해라. 그러면 잘 산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주 그 보면 기막혀요. 상당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요새는 순자도 없고 이름이 영 다르죠. 이름이 뭐 하나 이런 것도 있고 뭐 개나리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고 하여간 어쨌든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현상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여기 자기 마음이라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자기 속에 와서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심이 자기 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가 없거나 어쨌든 해서 아버지의 양심이 심어지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예? 아버지의 양심이 어릴 때 심어지지 않은 애는 어떻게 되죠? 예? 학교 가도 살짝 빠져나가 버리고 또 걔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 가면 찾습니까? 예? 찾을 데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인터넷에 또 처박혀 있거나 있고 이런 현상이 오거나 또 나쁜 짓을 하거나 또 여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혼숙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늘어났어요. 너무 늘어나서 참으로 40년 전에 비하면 지금 1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내가 볼 때. 심지어 군대 애들도 상관 말을 안 듣는 것도 생기죠. 전에는 꼼짝 못 했는데 우리 군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도 해군 권총 7발 쏘고 해군 중위 됐다가 1년 후에 또 대위하라 그래서 대위하고 또 1년 지나니까 소령하라 하는데 아유 그건 못하겠다고 무사히 나왔습니다만은 왜냐면 군인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필요한 긴데 나는 의사니까 내가 제대 안 시키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다니 이 말 하나. 이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때 심어지지 않은 사람은 커서도 예사로 거짓말을 하고 예사로 또 약속을 어기고 남을 골탕 먹이고 또 결혼을 해도 맨날 싸우고 또 결혼을 다시 해도 또 싸우고 그래서 내가 가정부를 보니까 저도 말했지만 12번까지 이혼하고 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고 내가 그랬죠. 13번째 나한테 왔어요. 그래 그렇게 이혼을 많이 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났냐 했더니 아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말이지. 그래 다시 결혼하려고 하냐 하니까 막 그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했냐. 그때 난 느꼈어요. 역시 처음 만난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처음 만난 사람. 아주 뭐 흉악한 살인 강도가 아닌 이상은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요새 뭐 갈아보면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도 더 흉악한 게 옵니다.
물론 뭐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두 분으로 끝나야지 또 세 분은 어떠냐 하다가는 큰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40년간 고찰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아무리 자기에게 나쁘게 해도 살아야 돼. 그건 가톨릭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신분석학적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심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자기에게 일단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양심이 생기고 나면은 어머니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안 계시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서서히 독립이 개시되는 거예요. 독립적 삶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독립적 삶. 바로 뭐 전적으로 독립하는 건 아닌데 나라는 게 어디든지 가서 살고 하는 힘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이고, 이거 다 슈퍼이고라 그러죠? 양심을 학생들 한번 따라 읽으면 슈퍼이고, 슈퍼이고가 마음속에 자리 잡힌 사람은 반드시 서울대학이나 박사가 안 돼도 어디 가서든지 잘 살아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서울대학 박사하고 또 베를린 대학 박사해도 잘 삽니까? 가는 데마다 싸우고 이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라면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라면도 하루에 3개 못 먹어. 2번 정도 먹고, 이러는데 공부 많이 했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냐? 남에게 순종하고, 남의 약속을 지키고, 남에게 필요한 존재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관계로 자세한 설명을 못 합니다만은 결혼식 할 때 둘러리 세우지 않습니까? 둘러리니까 세우죠? 예? 세울 때 신랑이나 신부보다 잘생긴 사람을 세웁니까? 못생긴 사람 세웁니까? 예? 잘생긴 사람 세운다는 사람 손 들어보죠. 못생긴 사람 세운다는 손 들어. 대부분이. 왜 못생긴 사람을 세우냐? 신랑과 신부가 볼 적에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다.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이 사회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잘나고 꾀가 많고 이런 사람이 또 필요하죠. 그러나 어리석고 성적이 60명 중에 58등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만 순종할 줄 알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주영이는 어디를 졸업했습니까? 통천 국민학교 6학년 중퇴해가지고 소 한 마리 훔쳐서 서울로 도망온 정주영이가 재벌이 됐죠. 아무 대학도 나온 사람도 아니라 재벌이 됐어요. 그 사람은 쌀 배달할 때부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나?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잘 보이나? 어떻게 할 때 배달을 해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정주영입니다. 근데 본인한테도 그 얘기를 부산서 했어요. 그때 80년대인가 언제 정치학회에서 내가 그 얘기했더니 본인이 좋아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그 독립적 삶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하자면은 양심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나침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침반. 망망대해를 우리가 항해할 적에 그냥 가는 것과 나침반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양심을 심은 사람은 살아가는 나침반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인츠 하르트만이라고 있는데, 하인츠 하르트만은 누구죠?
하인츠 하르트만. 예? 하인츠 하르트만은 인간의 마음에서 제일 밑바탕에는 욕심이 있다 그랬죠? 욕심이 뭐죠? 욕심을 이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욕심이 함부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하는 게 이고, 자아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심을 갖다가 여기 양심이 여기로 슈퍼 이고라 하는데, 하인츠 하르트만은 인간이 젖을 빨고 소변을 보고 또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유치원을 간다고 가고 바이오링을 하고 하는 게 전부 살라고 하는 짓인데, 하르트만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적응이라 그랬어요. 적응. 하르트만이 적응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업이 뭐 군인이든 의사든 혹은 구청장이든 혹은 대통령이든 적응을 잘 할 줄 알면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어요. 공부 많이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잘 맞춰가지고 적응하고 이러면. 그런데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게예요.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자기의 욕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원하나? 내가 지금 고기를 먹기를 원하나? 안 그러면 저 길 건너에 있는 삼순이를 만나기를 원하나? 안 그러면 구라파 여행을 가는 걸 원하나? 첫째, 욕구를 알아내는 일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욕구대로 다 안 돼요. 욕구대로 안 되는데, 그럼 욕구대로 되려면 뭐냐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 즉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르트만은 말하기를 적응이란 뭐냐?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 현실과의 타협에 있다 그랬어요. 욕구와 현실에 관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르트만의 소위 이고 사이칼라지, 이고 심리학을 만든 하르트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뻔한 소리예요. 국민학교 학생도 알 수 있는 소리인데 그래도 이런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 적응이란 뭐냐? 자기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인 걸 알아서 양자를 타협하는 게 적응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외골수로 살게 돼요. 외골수로 살게 되고 늘 또 싸우고 늘 또 상대방을 이를 갈고 이런 사람은 막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적어요. 조자가 막 18년 전에 나한테 이랬다. 15년 전에 또 이런 욕을 했다. 13년 전에 또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나 다리를 봤다. 여자 다리를. 이런 걸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한없이 적어놔요. 그리고 마음속에 잔뜩 외골수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대방만 만나기만 하면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하르트만은 말하기를 적응이란 뭐냐? 적응이란 욕구와 현실의 타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타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타협을 할 줄 모르면 디모크라시가 안 돼요. 우간다나 저런 데는 디모크라시 힘들고 우리나라도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협을 잘 못합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우리 김 기자가, 저 기자가 볼 때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막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고 꺼내리려고 또 쫓아 올라가는 놈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말로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절대 타협이 안 돼. 자기 소리만 하고는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그만 나가버리. 변속한다고. 타협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뭐냐? 타협의 연속입니다.
타협의 연속이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해나가는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앵글로색손이 제일 먼저 일찍 깨달았어요. 앵글로색손. 앵글로색손은 영국 사람,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야 민주주의가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견해가 서로 달라. 다르다고 매일 멱살 잡고 던지고 이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서로 반쯤 양보하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루트만이 말하는 적응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말한 5세에서 6세까지 아버지에게 굴복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양심을 형성한 사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군에 가서 죽었다든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든가, 또 어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매일 싸웠다든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건강한 이 양심, 건강한 슈퍼이고가 형성되지를 못하고, 따라서 건강한 동일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동일시 현상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는 거죠. 만 5, 6세 때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서 자기의 양심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은 일생 잘 사는 길로 출발하게 돼요. 요때 잘못된 사람은 아주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엉망이 돼요.